영양 판정 및 이제 실습은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영역에 대한 설명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리긴 하겠지만 우선 요거 기출 경향에 대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막 빨간색으로 해놓고 막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생화학적 및 임상조사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가장 기출 빈도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한 2014학년도부터는 어떤 그런 이제 문제의 유형이 바뀌어요. 근데 문제가 뭐 오지선다 이런 뭐 선택형 문제가 아니라 주로 이제 기술하고 그죠? 서술형, 기입형 문제로 바뀝니다. 이제 그때부터로 이렇게 쭉 우리가 경향을 살펴봤을 때도 보면은 생화학적 및 뭐 생화학적 조사, 임상 조사 이 부분이 가장 기출 빈도가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화학적 조사 부분이 기출 빈도가 가장 높아요. 가장 높고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뭐 무기질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그래서 이 영양 판정 과목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과목 다른 부분은 뭐 그러면 안 해도 되냐 이런 거 절대 아니죠. 그런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나마 좀 더 많이 나온다. 그럼 영양 판정은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에서 전공이 해당하는 점수는 80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육학이 이제 20점이 배점이 돼 있습니다. 80점인데 각각 전공 A, 전공 B에서 이제 합쳐가지고 23문제가 나와요. 이제 그 중에 영양 판정 및 실습이라고 하는 요 교과목은 배점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배점이 뭐 전체 80점에서 한 6점에서 8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면은 6점에서 8점. 그래가지고 지금은 2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입형으로 주로 이제 2점짜리 문제가 있고 이제 4점짜리 문제로 이제 서술형 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리고 요즘에는 한 문제 딱 주고서 서술하시오 해가지고 4점, 배점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거기서도 막 문제를 쪼개가지고, 그죠? 문제 쪼개가지고 뭐 1점, 1점 배점을 한다거나 하나는 뭐 2점 배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죠. 과거보다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23문제가 A, B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합쳐졌을 때 쪼개진 문제들을 보면은 문제의 개수는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뭐 4점짜리 문제로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2점짜리 하나, 그다음에 4점짜리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한 80점 우리가 전공 배점이라고 했을 때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점수가 배점으로 되어져 있는 거에 세부적인 문제들을 보면은 영양 판정이라고 하는 과목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요게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이라든가 식사요법이라든가 영양학과 이렇게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5년간의 유형을 놓고 본다고 했을 적에도 여러분이 뭐 이제 보면은 가장 생화학적 및 임상조사 요 평가 영역에서 문제 빈도가 많은데 특별하게 보시면은 24학년도하고 25학년도 지난 2년간의 문제는 이 부분에선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2026학년도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여기 식사평가 및 신체 계측이라든가 영양 판정을 활용하는 어떤 현장과 연계되어져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차츰차츰.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요런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렇게 식사평가 및 신체계측 요 영역에서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식사 조사 방법을 직접적으로 묻는 아주 평면적이다라고 할까요? 평면적이고 단순한, 다시 말해서 지식을 이해하고 내가 암기를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요 앞단의 연도에서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 뭐 2점짜리 문제
문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문제보다는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실제로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를 주고 거기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5학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하는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항목도 중요하지만 그 항목들을 가지고서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용한 식사 섭취 조사 방법을 묻는다거나 아니 과거에는 그냥 24시간 해상법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 그런데 그거를 활용한 현장에서의 사례를 가져다가 내가 진짜 그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25학년도 문제에서는 좀 짜잘한 문제들로 여기까지 외워야 돼?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됐어요.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지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있는 것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인식할 수 있는지, 그죠? 실제로 쓰고 있는 것 따로 내가 공부한 것 따로가 아니라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내가 알아낼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학습을 하실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건 너무 기본에 깔고 있는 거야. 그것이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활용이 될 적에는 이런 어떤 변수가 있구나. 활용될 때는 이런 요인과 함께 적용이 되는구나까지도 우리가 좀 더 이제 어떤 폭넓게 해야지 된다. 통찰력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요런 이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런 포인트를 내가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외워야 돼, 이것까지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 너무 막 이렇게 그죠 넓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 영역이 현장에선 지금 이런 것들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과 매칭을 하면서 내가 학습을 하면 공부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해도도 당연히 증가가 되고 이것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로 봤을 때 낯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조금 그런 사고들을 자꾸 하면서 이게 이렇게 쓰이는 건 어떻게 쓰이는 거지? 이럴 때는 뭐 어떤 요인과 같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의심을 하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 경향들을 쭉 봤을 적에도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항목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한테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 판정을 할 적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향 판정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입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 판정 및 실습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을 공부를 하실 적에는 실제로 이거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교과목입니다. 이게 뭐 우리 학교 현장도 그렇지만 그런 임상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는 식사요법 및 실습이라는 과목이라든가 생애주기 영양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도 굉장히 바탕이 되는 그러한 교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적에도 되게 앞에 먼저 강의를 해요. 영양 판정을 옛날에는 조금 이게 단편적인 질문들을 많이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나중에 강의를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이제 하나 중심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각각의 어떤 교과목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적에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빼서 이걸 먼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 판정이라고 하는 이 교과목은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다른 교과목과 연계해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점점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것은 현장 적용이 굉장히 많은 교과목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학습한 지식과 이러한 내용들이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포함이 돼서 나오는지도 저도 강의할 적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적에 그런 생각을 하실
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은 나중에 차이가 있어요. 내가 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익숙해요. 익숙하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거부감이 별로 없고 굉장히 이제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요령이다라는 거죠. 딱 그것만 막 그 글자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좀 약간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교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영양 판정의 활용 부분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뭐야? 이런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진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그리고 적용되어져 있는 것에서 요것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이거를 매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 우리 영양교사 임용고시도 평가 영역은 정해져 있잖아요. 범위는 정해져 있는 데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위원분들이 바뀌면서 문제의 경향들도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25학년도 문제를 보면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셨구나. 연령대도 좀 바뀌신 것 같고 뭔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가리킨 그 교과목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 교과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활용 부분 조금은 우리가 등한시했었던 중요하지 않다에서 많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쪽으로 생각을 하셨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영역을 공부할 적에 활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경향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장과 접목되어지는 시기에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다. 이런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영양판정 및 실습은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2009년도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평가 및 신체 계측이라고 하는 영역 하나가 있고 생화학적 및 임상조사라고 하는 영역 두 번째, 그다음에 영양판정의 활용이라고 하는 영역이 세 번째 가 있어요. 각각의 영역마다 평가 내용 요소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식이 조사 방법, 1인 1회 분량 목측량 추정, 식사 평가, 성장 및 신체 구성 성분 측정, 신체 계측 평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각각의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생화학적 영양 상태 또 생화학적 검사 방법 이런 게 이제 한 묶음으로. 그래서 여기 생화학적 부분에서도 영양소별로 다 나오겠죠. 그죠? 다량 뭐 에너지 를 생산하는 영양소부터 해서 비타민, 뭐 지용성, 수용성 비타민, 무기질, 또 다량 무기질이 있겠고, 뭐 미량 무기질이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화학적 조사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조사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불량성, 징화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양불량, 유형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뭔가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영양판정 활용 부분에서는 영양불량 분류 가 있고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영양 상태 및 판정 기준 여기서도 한번 나왔었죠.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 판정. 사실 생애주기별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런 거는 이쪽 부분은 많이 안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런 부분들 안 나왔던 것들이 한번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안 나왔던 부분에서 출제가 처음 된다. 그러면 좀 단순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사한 영역에서 뭐 한 2, 3년 후에 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 나왔던 영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수업하면서 뭐 지난번에도 영양교육할 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프리시드, 프로시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영리하게 하면 그렇죠. 공부를 학문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하는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 이제 설렁설렁 하라는 뜻이
것이 절대 아니죠. 조금 더 머리를 쓰면서 지혜롭게 영리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래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영역을 할 적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가 같이 해야 돼. 생각을 같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형광펜으로 해놓고 나면 나중에 다시 복기를 할 적에 내가 복습을 할 적에도 훨씬 좋죠.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영역 안에 평가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 2년간은 이 부분이 좀 적게 나오고 있지만 출제가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14년부터 쭉 봤을 적에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용성 비타민 부분은 출제가 안 됐었어요. 아무래도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서 저장이 되고 뭐 영양 불량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적에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요 과목을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강의하면서 요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요거 나왔는데 이런 나왔지만 요런 걸로 나왔어. 그러면 요 부분으로 나올 것 같아. 그 옆에 동네로 가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고민하지만 저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맨 처음에는 이론 학습합니다. 이론 학습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본 개념 이해하고 그리고 또 N수생이신 분들은 내가 놓쳤었던 거, 이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였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가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달라. 그죠? 다 다르고 누가 잘하고 있는 거다. 누구께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가 진짜 공부인 건가?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건가? 그거는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눈으로 열심히 읽고 막 암기해서 외웠어. 막 그 책에 있는 거 딸딸딸딸 외우고 막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마음이 뿌듯해. 오늘 하기로 한 거 막 3시간 공부 다 했어. 너무 마음이 뿌듯해. 이제 그래가지고 나는 공부를 했고 나는 이 부분을 다 알아. 그런데 문제를 풀면 자꾸 틀려. 그리고 문제를 풀면 이 개념이 막 흔들려. 이거였나? 이거였나? 이거 정말 아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공부의 시작. 그리고 내가 진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아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이런 과정은 사실 딱 한 번 확인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확인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의심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여야 하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가 진짜 안다고 했을 때 나한테 그 오는 촉, 이런 건 내가 느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한 공부 방법이 그게 나한테 맞으리라는 건 장담 못 해요. 베이스가 다 틀리고 다 그런 거고 이해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공부 방식보다 나는 더 많이 해야 되는 수도 있고 나는 그보다는 좀 적게 해도 베이스가 좀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했더니 합격했어. 나도 그렇게 할래. 이거 많이 참고는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거 따라하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너무 좋았던 방법이라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진짜 아는 건지 내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꼬여서 나와도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는 거라고 어떻게 해요? 착각하는 건지. 그쵸? 그래서 눈으로 쭉 여러 번, 눈으로 백날 뭐 5번, 6번 읽었다고 해도 회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막 내가 열불이 나게 되는 거야. 목소리 높아져.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많은 문제들을 다뤄봐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받아봐요. 다른 상황에서 내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출을 자꾸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이론 학습 먼저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에 대한 정도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이해된 거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확인하는 방법으로 형성평가가 있어요. 교재에 있습니다. 그쵸?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평가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빈칸,
채워넣기. 그 다음에 OX, 옳고 틀린지 OX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나왔었던, 이 기출 나왔었던 거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제 영역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나 또는 제가 조금 더 예상해서 나오는 뭐 예상 문제, 또 이런 것, 예상 문제라기보다는 좀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뭐 예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추가 문제, 그렇죠. 추가 문제라고 할까? 기출, 뭐 추가 또는 적용 문제, 이렇게 세 스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꼭 풀어보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도 그거를 딸딸딸딸 다 외우고 있기는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외웠어야 되는 내용들 뭐 이제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개념 확립이 됐는지 OX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이제 여러 서술, 간단한 서술 문제, 뭐 긴 문제, 뭐 이런 것들 과거에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또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고 안 하고는 차곡차곡 쌓여서, 그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내가 50%, 60%만 가져가도 아주 잘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왜? 공부의 레이스는 기니까, 이게 쌓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요 스텝을 한번 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챕터를 거듭해 가면 이제 이런 챕터가 다 끝나겠죠. 끝나게 되면은 평가 영역 하나가 끝나게 되면 제가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빌드업을 합니다. 두 번째, 그죠? 빌드업이라고 하는, 뭐, 좀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빌드업 문제를 출제를 해요. 여기까지 다 끝나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제 몇 개를 내요. 그래서 거기에 뭐 기입형도 있고, 그죠? 서술형도 있고 해가지고 이 빌드업 문제를 출제를 해서 어디에 올려요? 카페에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빌드업 문제가 카페에 올라가기 때문에 카페에서 반드시 빌드업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셔야 돼. 그래서 뭐 저하고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 내가 너무 몰라서 못 쓰면 교수님이 흉보지 않을까. 흉보면 어때? 우리가 뭐 선생님 아직 공부가 좀 안 됐네? 제가 그런 말도 써드려요.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런 거 여러분은 어디서 받을 거야. 그죠? 이런 피드백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줘요. 다시 그것도 이제 우리 카페에다가 올리죠. 뭐, BTS로 다 올리시더라고요.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해줘요?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채점을 하고 점수를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글로 써서 표현됐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이 사람 다 맞게 썼네, 이렇게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게 썼어요 선생님 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이제 잘 씹어서 잘 삼켜 소화가 되고 있구나, 뭐 이런 거죠. 지식을 잘 씹어서 소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수생인 선생님들 나 공부 많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적에 저는 한번 반드시 이 시간을 자신에게 아주 냉정하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 문제를 보면은 막 헷갈려요. 이건가 저건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는 뭔가 여기에 이 경로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면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보강을 하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건 잘하고 있어.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형성평가까지는 챕터별로 가는 거고요. 빌드업은 최종 이 평가 영역 하나가 끝날 때마다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과목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강 들으시는 분들 보면은 똑같이 제 시간하고 인강을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서 빌드업은 반드시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인 거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적에 저는 어떤 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만의 이론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이론 노트, 나의 노트, 이론
비밀 노트라고 해도 되고 좋고 시크릿 노트라고 하셔도 좋아요. 이런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첫 시간 이론 강의를 하면 교재에다가 막 뭔가 이제 추가적인 내용도 쓰시고 그럴 거잖아요. 교재에다 쓰시고 뭐도 쓰시고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도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시면서 내가 따로 복습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복습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었던 것들은 여러분들 이론 노트에다가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재를 그대로 갖다 쓰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만 발췌를 하시고 제가 또 그리고 하다 보면은 기출 연계 문제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아, 요 부분에 이론을 했는데 요거는 뭐 2014년도에 이런 식의 기출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론으로 한 것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 이런 것들의 기출 문제를 보여드려요. 그 기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문제를 보여드려. 문제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우리 기출 문제 쭉 다 업로드 돼 있잖아요. 카페에도. 그러니까 뭐 학원에도 다 업로드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발췌를 해서 그 문제를 여기다 붙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 문제를 볼 땐 이런 것들이 중요했구나. 이런 거 다 마킹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노트예요. 이론 노트도 내가 공부를 더 회독을 늘려가면 이론 노트가 처음에 이렇게 얇았다가 그 부분에 또 색깔이 뭐 빨간 색깔이 추가될 수도 있고 뭐 초록 색깔이 추가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 내가 복습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무것도 없이 교재에다가만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모르고 있는 거를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재 자체를 회독수를 늘리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는 거를 또 자꾸 보기보다는 이제 늘려나가야 돼요. 그 깊이와 넓이를 그러한 것이 문제풀이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어져 나가야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된 것들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 똑같은 그런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점점 내가 이제 아는 것들은 넘어가고 이제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들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들여다보는 건 자기여야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 남의 방법이 나한테 어떻게 맞아? 그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나를 좀 생각을 하고. 자꾸 그게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려고 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좀 불안감이 생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 이제 그 앞에까지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갖다 보면은 뭐 빌드업도 하고 자꾸 이걸 여러 번 풀어봐. 한 번 풀었다고 내가 이제 좀 지적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또 보충해서 또 다시 풀어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쌓여서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이 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 적에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발전하는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된다. 이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것조차도 맞는 선생님이 계실 거고 안 맞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가감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그러면 개인적인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하시면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과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빌드업 문제, 형성평가 문제는 교재 뒤에 이제 뒤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뒤에다 넣은 거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떼어내는 거죠. 나중에 떼어내서 한꺼번에 복습하고 다시 이론 이제 정리하고 그럴 적에 쓰시라고 뒤로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빌드업 문제와 형성평가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론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 문제풀이 이제 교재 활용이에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최종 복습, 이론에 대한 최종 복습을 할 때 활용을 하시면 돼요. 형성평가랑 빌드업이랑.
그리고 또 문제풀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활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계속 활용을 하시면서 완전하게 아는 것들과 여전히 부족한 것들에 대한 자신의 그런 어떤 상태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이론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도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OT는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